나는 모비고다. 코인을 좋아한다. 지난 시간에 이어 비트모빅 다큐멘터리를 이어간다. 기업들이 어떻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해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서 벌어질 전쟁을 얘기해보자. 기업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면 모바일 기기의 편리함과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본다. 기업이 정부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애플,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는 세계 최대의 빅테크 기업이다. 그런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고 상상해보자. 아이폰 사용자가 앱과 서비스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겠나?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전통의 결제 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2022년 4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었다. 컨퍼런스를 앞두고 잭 말러스는 이번에 애플 관련 발표가 있을지도 몰라 라는 말을 하였고 모두를 쫄깃하게 만들었다. 물론 아무 발표는 없었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밑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잭 말러스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전문가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도 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래가 많아질수록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등장했다. 블록체인 바깥에 별도의 지불 채널을 열어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잔액만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빠른 거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비트코인의 신뢰성은 유지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애플이 이 기술을 도입한다고 상상해본다.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하루에도 수만 건의 소액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과 신뢰, 그리고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만 흘러가진 않는다. 문제는 바로 규제와 통화 주권이다. 국가들이 통화를 통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통화는 곧 권력이다. 페이스북이 한때 리브라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암호화폐를 꿈꿨지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정부는 금융 권력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 탈중앙화된 시스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위험이 크다. 코인의 가격 변동성 때문에 기업은 투자자와 대중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은 두 번째 길을 택한다. 바로 중앙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허가받은 사용자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검증 속도는 빠르고 보안은 강력하다. 예를 들어보자. 스타벅스 포인트나 항공사 마일리지를 블록체인으로 기록하고 유동화할 수 있다면 이 자산들은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며 고객에게 더 많은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중앙화된 시스템은 블록체인의 본질인 탈중앙화와는 거리가 있다. 기업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려면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페이먼트 전쟁의 한복판에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삼성 같은 빅테크들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강점, 애플의 기기와 소프트웨어, 삼성의 하드웨어 기술, 구글과 메타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생태계를 바탕으로 시장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은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만 연구하는 게 아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의 가치를 믿고 사용하도록 하는 신뢰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경쟁력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기업들이 그 흐름을 붙잡든 규제에 막혀 주춤하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이미 게임의 판을 바꿀 준비를 마쳤다. 이제는 누가 먼저 이 흐름을 잡고 승자가 될지 그 싸움만 남았다. 기업들이 기술뿐 아니라
신뢰와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지 않는다면 그 전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오태민 작가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제안서를 썼었다. 2015년에 나온 비트스톤이라는 아이디어였으며 이것은 비트모빅의 원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ICO 프로젝트는 드물었고 이더리움조차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누구나 비트코인 같은 화폐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치다. 아무나 코인을 만들어 판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짜로 나누어 주면 공짜인 코인이 돼버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기적이다. 처음에는 피자 2판의 비트코인 1만 개와 같이 아주 미미한 가격이었지만 0달러가 되지 않았고 1달러, 10달러가 넘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재현하려면 단순히 공짜로 나눠줘서는 안 된다. 그것을 고민하던 중 코인을 팔지 않고 대신 코인을 얻는 사람들이 비용을 쓰게 하면 된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바둑 경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바둑에서 고수는 굳이 하수와 경기를 하지 않는다. 이때 고수가 하수와 경기를 하면 고수에게 코인을 보상으로 주고 중간에 나가면 코인을 잃게 하는 방식이다. 이런 시스템은 단순한 무료 배포가 아니라 가치를 부여받는 보상으로 작동했다. 기업이 특정 색채 없이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그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프로젝트였다. 기업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팔지도 못하는 코인을 왜 만드냐는 반응이 줄을 이뤘다. 오태민 작가는 기업들에게 코인을 팔지 않고 잘 나눠주면 가격이 생기고 코인이 가격을 갖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어차피 돈은 인재를 영입하거나 사람을 모으는 데 사용한다. 그럼 굳이 돈으로 바꾸지 말고 이 자체를 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매장이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렇게 수년간 기업들을 설득하며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알렸지만 보수적인 기업의 거버넌스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2019년에도 한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사라질 거라는 전제를 깔고 대화를 했다. 비트코인이 폭등과 폭락을 겪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오태민 작가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 기업과 접촉하며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거절과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거절을 받을 때마다 오기가 생겼다고 한다. 결국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았고 기업들이 그 흐름을 붙잡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생태계가 중요하다. 코인을 통해 만들어지는 커뮤니티와 그 안에서의 신뢰가 없다면 그 코인은 진정한 가치를 가지기 어렵다. 결국 진정한 화폐 생태계는 기술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믿고 사용해야 한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기업들이 준비하든 주저하든 이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비트모빅은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기업들은 이 생태계 안에서 기술을 활용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뒤로 밀려나고 말 것이다. To be continued.